북한이 이제 새해 첫날부터 방사포 도발, 뭐 우리는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했습니다만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눈길을 끈 것이 작년에 이제 두 차례 둘째 딸 김주혜와 이제 동반을 한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딸을 데리고 미사일 기지를 갔단 말이에요. 어린 딸과 함께 가는 모습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모습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속내가 뭐라고 느껴지세요? 북한판 아빠와 크레파스, 아빠와 ICBM입니다. 아니 딸내미 손잡고 닦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운반체들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앞에 안 달려 있죠. 거기 다른 게 이제 핵탄두거든요. 그것만 빠진 운반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손잡고 다니면서 참 취향도 참 몰취향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핵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세대들한테 물려줄 어떤 것이다. 그것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뭐 70발을 쐈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5일만 한 발 쏜 거거든요. 1년에.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유일하게 딸하고 등장했을 때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그런 미디어 전략의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케팅을 성공한 거죠. 마케팅에 성공한 거죠. 네, 북한의 핵 보유 능력, 뭐 미사일 능력의 마케팅 그 수단으로 김주혜를 썼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는 절대 앞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우리의 미래 세대와 핵은 같이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이 한국과 세계 언론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그랬다가 예. 그다음에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니까 이번엔 데리고 나왔는데 자제분이라는 말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걸 보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는 미사일을 쏠 때 가만히 있었는데 딸을 데리고 나오니까 인민들도 북한 인민들도 신선하다고 그러고 뭐 아첨기 있는 측근들이 많겠죠. 완전히 뭐 폭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쭐해가지고 또 딸을 데리고 나온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또 4대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나한테 감히 어쩌려고 그러지 말라. 나는 내 후대를 이미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뭐 잘못된다 그래서 뭐 병사든 뭐든 그래도 김일성 조선은 노동신문에 나왔댔거든요. 4대, 5대를 거쳐서 6대, 7대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김씨 왕조가 계속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노린 김주혜의 등장인데 네. 아이한테 인형을 주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뭐 지난해 말에 이제 무인기 네. 도발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진 것이 사실상 북한이 6차례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작년에 70발 쏘고 이런 것들은 익숙했었는데 실제로 4대가 와서 교란을 하고 한 대가 서울 상공을 막 휘젓고 다녔다는 이 뉴스는 굉장히 좀 위협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더 안보 우려가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이 무인기 도발은 뭐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그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북한과 이제 우리 한국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이게 뭐 북한이 발전돼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특히 소련이라는 그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공군을 유지할 수 있는 부속들을 이제 조달할 수 없고 외화 위기에 빠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90년대부터 점점 승승장구해서 돈이 많이 생기면서 돈을 주고 현대적 비행기를 사왔는데 북한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 공중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찾아보던 중에 그때 당시 중국에서 바로 이 무인기에 대한
효용성을 먼저 인정하고 중국인민 해방기는 이제 무인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인기가 싸요. 그러니까 이 공군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유지하는 그만한 돈이면 그걸 중국에서 무인기를 들여다가 그걸 대체로 쓰면 대단히 이거 효과적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군요. 대단히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인기를 북한이 점점 중시하는 이유는 현대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딱 보잖아요. 바로 무인기에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바로 지금 공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군사적 이 무기 부문에서 공군에 못지않게 무인기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남북 사이에 앞으로 미사일에 이어서 무인기 경쟁 시대가 이제 들어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014년, 17년도는 와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왔다 간 걸 알았지. 사실 그렇죠. 그 전에 그 후에 얼마나 왔다 갔는지 알수 몰라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 북한 사람들 정말 머리 많이 쓴다.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나 이런 자유주의 나라들보다 확실히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 우리는 이번엔 DMZ나 NLL에서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무인기가 돌았단 말이죠. 예. 진짜 지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 탄 데는 돌아갔다잖아요, 분명히. 정말 재미난 거는 우리도 대형 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왔잖아요. 네. 그 다음 날 31일 날 마지막 전원회의 결론을 하는 날에서 박정천 당주한의 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바꾸고 해임됐죠? 총참모장 바꾸고 국방장관 바꾸고 다 바꿔버렸거든요. 결국 무인기 대응 때문에 바꿨다고 저는 보는 무인기 건가요? 대응 때문에 바꿨다고 봐요. 왜냐하면 6, 7개월 전에 새로 바꾼 팀인데 네. 그걸 또 확 다 바꿔치운 걸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거기서는 그거 쏘진 못했지만 온 걸 알았는데 우리는 온 것조차 모르는 거 아니냐. 너네 군이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러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통령실 상공을 날아갔느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레이더가 포착한 무인기 항적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군 당국은 침범 당일 이 점들을 선으로 그은 뒤 비행 금지구역 진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전비태세 검열단이 모든 신호를 재구성해보니 사건 당일 무시했던 항적이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또 군 당국은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비행 금지구역 반경이 3.7km인데 고도 3km에 떠있는 드론이 대각선으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저는 국방부 군이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술 장비의 문제거든요. 그걸 탐지하는 게 그 TOD라고 일종의 적외선. 열로 보는 거예요. 열로 보는 거니까 새도 따뜻하잖아요. 여기가 TOD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기다가 무슨 생화학 무기를 다느니 무슨 뭐 폭탄이 탑재되면은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굉장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간작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당연히 그런 걱정이 되죠. 사실 이제 무인기가 뭐 어떤 형태이든 와서 이제 도심 상공에서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우리의 안보 태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로운 올해가 원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무기 체계가 다양화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로 봐야 되지 않냐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방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예컨대 북한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잖아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개발한 게 일거에 이 그 균형을 갖다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핵을 개발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군력이거든요. 제가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띄우는데 드론을 띄우게 되면 굉장히 싸단 말이죠.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할 건 뭐냐면 드론이다라는 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 쉽게 말하면 드론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